곡물의 사용 관계는 일단 좀 위아래로 간극을 벌리세요. 일단 일반 사용과 그 다음에 특별 사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특별 사용.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일반 사용은 그 곡물의 원래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자, 도로는 원래 뭐 하는 곳이죠? 통행이죠. 도로, 통행. 이게 전형적인 일반 사용이죠. 그런데 도로를 만약에 점용해서 거기서 뭐 장사한다 이런 것은 특별 사용이죠. 하천에서 뭐 수영하고 이런 건 일반 사용인데 하천을 점용해서 바나나보트 띄워가지고 장사한다. 특별 사용이죠.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그래서 곡물의 제공 목적대로 쓰는 게 일반 사용. 뭐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로에서 통행하고 이런 게 일반 사용이고,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고 뭐 공원의 일부를 점용해서 매점으로 쓰고 이런 게 특별 사용인 거죠.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게 일반 사용, 그 목적 이외로 쓰는 게 특별 사용. 자,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을 나눠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사용, 특별 사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중간쯤에 중간에다가 배우는 거, 중간에다가 이 말씀 나왔어요. 자, 일반 사용이긴 한데 그 인접 주민의 고양된 보통 사용권.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 고양된 일반 사용. 그래서 이 고양된 일반 사용,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이 한 중간 정도에 서 있는 그런 영역이죠.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에 가지고 이제 거기 관련된 사례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이 관련된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로의 지표면을 같이 통행도 하고 점용도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주유소 진입도로 사건. 쉽게 설명드리면, 자, 큰 도로가 있고 주유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보통 주유소 진입도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는 진입도를 만들죠. 자, 차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 기름 넣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여기가 인도죠. 이만큼이. 여기가 인도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통행을 자유롭게 하죠. 근데 어쨌든 주유소는 여기다가 진입도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점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첫 번째 판례, 주유소 진입도로 사건. 저것도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의 지상 공간에 대한 점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낙원상가 사건이에요. 낙원상가 사건. 낙원상가는 종로 2가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낙원상가라고 있죠. 악기 파는 곳이에요. 저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계속 했던 사람이라서 부모님 뜻에 못 이겨서 계속 뭐 대학은 법학을 갔지만 지금도 음악하고 있고. 자, 낙원상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가 차도예요. 종로 2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차도예요. 차도고 여기 주차장이고 인도 있고, 차도, 주차장, 인도고, 건물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죠. 이른바 필로티 공법. 그래서 이 지상 공간이 붕 떠 있어요. 요거는 계단이고, 양쪽에 계단이고, 여기가 차도, 여기가 주차장, 그리고 그 옆이 인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로 도로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낙원상가 건물주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통행이 가능한 거니까, 나는 뭐 굳이 뭐 일반인 통행 방해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점용로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항변했는데, 우리 법원은 너는 도로의 지상 공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당연히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즉 점용허가 받아야 되고, 그
그리고 만약에 점유허가 안 받으면 무단 점용한 자가 돼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점유허가 받았으면은 점용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건이 낙원상가 사건. 낙원상가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최근 사건, 사랑의 기회 사건. 최근 판례죠. 사랑의 기회 사건. 사랑의 기회 사건은 도로의 지하 공간에 대한 점용을 하는 얘기죠. 사랑의 교회는 특이하게 지상의 건물은 교회당이 아니에요. 이건 사무공간이고 지하 공간,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대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점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윗부분, 뒷표면, 이 부분이 참나리길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자기가 땅을 샀고, 이 부분 도로 부분, 이 부분에 지하 부분에 땅을 9층까지, 지하 9층까지 파가지고 여기다가 강대상을 세우고 여기다가 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이게 사랑의 교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참나리길이라는 도로에 지하 공간을 사랑의 교회가 점용해가지고 특별한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이것도 공물의 특별 사용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받아야 되고 점용료 내야 되는 거고, 혹시 점용허가를 만약에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면 무단 점유자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례 3개. 첫 번째는 도로의 지표 공간, 두 번째는 도로의 지상 공간, 세 번째는 도로의 지하 공간 사건이에요. 각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건이고,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에 대해서 일단 일반 사용은 무상이 원칙이고 사용 수익 허가 없이 쓰는 거고, 특별 사용은 잠깐만요. 그 전에 자, 일반 사용은 특별한 허가 같은 거 필요 없죠. 허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나 특별 사용은 뭔가 받아야 되죠. 허가 같은 거,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돼요. 도로점용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은 공짜죠. 원칙, 무상이 원칙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도로 건설에 큰 비용이 들었을 때 토행료 받기도 하지만 원래 무상이 원칙이고, 그런데 도로점용허는 반드시 점용료 납부, 즉 유상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각각의 특징이죠. 여기 말하는 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닐 수도 있고 특허의 대부분 다. 자, 그런데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은 이건 뭐냐면은 겉보기에는 특별 사용하고 외형이 똑같아요. 도로 점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반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는 것은 기간이 아주 단기, 아주 짧은 기간, 그 다음에 장소적 접근성, 기간이 아주 짧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접근되어 있어서 외형은 도로점용허가처럼 보이지만은 허가 없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기간이 단기고 짧고 장소적으로 접근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도로 점용 같은 것을 도로 점용을 허가 없이, 허가 원래 필요하잖아요. 허가 없이 무상으로, 원래 유상이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 자, 그래서 전제가 기간이 짧아야 되고 장소적으로 그자가 주민이 바로 옆에 그 도로 옆에 살아가지고 그 도로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평소에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나오는데, 이 목적의 사용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목적의 사용은 공물의 특별 사용의 일종이에요. 여기에 한 일종, 특별 사용의 한 모습이 이게 판례에 따르면 이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에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래서
특별 사용의 한 모습이다. 예를 들면 행정대상의 목적의 사용은 대표적인 예가 관청사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인데 관청사에서 일부를 떼내서 일부를 매점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매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그 관청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매점으로 사용시 허가 받아가지고 영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죠. 특별 사용의 일종이에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강학상 특화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